보험료는 줄이고 싶은데 그렇다고 지금 보험을 해지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사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선택이 보험 하나 없애볼까 인데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이 특약 하나만 제대로 조정해도 보험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보험 소식을 알기 쉽게 콕콕 집어 전달드리는 보험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험 앵커 채널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이미 여러 유튜브를 보셨거나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공부도 해보셨다가 결국 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신 경우가 많으신데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의 상담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긴 합니다. 반면에 주변에 이건 꼭 들어야 한다 말만 듣고 가입해서 정작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달 보험료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 보장인지도 모르시고요. 진단비는 뭐고 수술비가 뭔지조차 모른 채 기본적인 개념 없이 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경우인 거죠. 특히 이런 분들도 있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부모님은 이제 퇴직 시기가 다가오면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험을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인데요. 이제 직장도 다니니까 보험료는 네가 내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은 보험이 아직은 생소해서 물려받은 보험이니까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은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서도 보험료가 너무 과한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는 줄이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걸 해지하긴 싫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럴 때 가장 쉽게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이 특약 하나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바로 2번 일당입니다. 보통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2번 일당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긴 한데 한 30, 40대 정도가 됐다라면 한 번쯤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을 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씩 2번 일당을 받습니다. 하루에 2만 원일 수도 있고 3만 원일 수도 있고 이건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암 치료를 하더라도 평균 입원 일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비 즉 실비가 있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특약이 바로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입원 시에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한 실비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입원해서 받는 몇만 원의 입원 일당을 위해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입원비 특약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사실 많은 수혜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설계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0세 여성 직업급수 1급 기준으로 A회사 설계안을 보면 질병 입원 일당과 상해 입원 일당 특약 보험료가 월 16,818원입니다. 하루 입원 시 2만 원의 입원 일당을 받기 위해 이 특약을 20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질병 상해 입원 일당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총 436,320원입니다. 하루 입원 일당이 2만 원이니까 201일을 입원을 해야 402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1일 이상 입원을 해야 내가 낸 보험료만큼을 보험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201일이라는 기간을 입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일까요? 국민건강보험 주요 통계 보도자료를 보면 2004년도를 기준으로 1일당 월 평균 입내원 일수는 겨우 1.75일에 불과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평균 입내원 일수가 2일을 넘지 않는 수준이란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나요? 특히 자잘한 질병이나 경미한 증상은 오히려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가 더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요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입니다. 그만큼 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가장 많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암 환자분들은 실제로 입원을 얼마나 할까요?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데이터를 발췌해왔습니다. 각 암종별로 수술 이후 평균 입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암 수술 후 평균 입원 기간은 4.9일, 갑상선 종양 2.1일, 간외 담도암 12.8일, 대장암 7.1일, 부갑상선 종양 1.9일, 부신종양 3.3일, 방광암 15.7일, 신장암 4.6일, 위암 6.1일, 전립선암 5.8일, 췌장암 9.9일, 폐암 5일, 그리고 피부암 9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통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입원 기간이 생각보다 꽤 짧다는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직접 입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더 크게 공감하실 텐데요. 암으로 인한 입원 기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제 고객님 중 한 분이 얼마 전에 갑상선암이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아, 이 정도면 오래 입원하시겠구나 싶었지만 수술 후 딱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상해로 다쳤을 때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상해 쪽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 아니면 골절 같은 경우일 텐데요. 근데 여러분, 요즘 골절 나면 다 입원하나요? 아니죠. 주변만 봐도 그냥 반깁스하고 통원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번 일당 특약은 보험을 가성비 있게 정말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고 싶다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큰 질병에 대해서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고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인 건데 보험금을 안 받아도 내 생활에 큰 타격이 없는 보장이라면 굳이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골절 진단비 50만원, 화상 진단비 50만원 이것 좀 못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고 싶은 치료를 못 받나요?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자잘자잘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실비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보험료가 가장 비싼 특약이라고 꼽는다면 단연코 질병 상위 입원 일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보험을 해지하고 싶지는 않고 보험료를 조금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보험증권을 딱 보면 위에 주계약이 있고 그 밑에 특약들이 여러 개 붙어 있을 겁니다. 그 특약들 중에서 입원 일당 특약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입원 일당 특약 하나만 삭제해도 보험료가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확 줄어들 겁니다. 차라리 그 줄어든 보험료로 3대 질병 보험이나 간병인 보험처럼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핵심 보장에 더 신경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같은 보험료를 쓰더라도 입원 일당 하루 2만원, 암진단비 1,000만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보험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또는 나 보험 좀 아는데 하시는 분들까지도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입원비 특약 하나 때문에 매달 얼마씩 빠져나가고 있는지를요. 보험을 새로 가입하실 때에도 입원비 특약은 굳이 안 넣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만 입원 일당은 모두 다 가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바로 아이들입니다. 보통 출산 이후부터 유치원 다니는 기간까지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테지만 이 시기에 아이들 면역력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감기, 폐렴, 장염 같은 자잘자잘한 이유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자주 발생을 하죠. 태아보험을 준비하실 경우나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경우 입원 일당을 충분히 넣어주셨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입원 빈도가 확 줄어드는 시점이 오면 입원 일당 특약만 쏙 삭제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특약을 뺄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험은 처음 가입한 그대로 무조건 가져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약을 삭제할 수도 있고 보장 금액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판단으로 이것저것 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럼 특약 추가는 가능한가요? 또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특약 추가나 보장금액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줄인 보장은 나중에 다시 늘리고 싶다고 해서 같은 조건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이건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의료비마원 재원으로 만들어 놓은 보험, 적세적소에 필요 시기에 잘 맞게끔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보는 눈이 예전보다 조금은 더 트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 나만 알기는 아깝다 생각이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확하고 신속한 보험 정보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유익한 보험 지식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앵커 채널에서는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한 분 한 분 최선의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개인의 병력, 직업, 나이에 따라 추천 설계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1:1 맞춤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앵커 검색하셔서 연락주시면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앵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신속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보험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